이슈토크입니다. 지난 23일 부산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인명사고도 발생함에 따라 부산의 침수 대비가 여전히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 정창식 명예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부산의 이제 폭우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번 집중호우에도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정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항상 이런 재해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부산 지역의 좀 지역적인 특징과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은 그 배산 임해로 형성되어 있으면서요. 네. 강서구를 제외하면은 산악 지역이 전체의 72%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런 골짜기들에 저희들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그 경사면이나 그 비탈면 즉 그런데 산사태가 많이 날 수 있고요. 네. 해발 100m까지 우리 도시를 허용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100m 정도의 콘타 이하의 집을 짓게 주로 되는데 네. 옹벽이나 석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택지가 조성이 되지 않는 네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처음에 부산이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네네. 하천을 복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절대적인 단면이 부족하고요. 네네. 거기다 하루에 4번 정도 오는 그 만수가 되면은 네네. 하천의 단면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때는 이 바다로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네네.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 역류한 것들이 뭐 요번에도 지하철로 덮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기장군이랑 해운대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났고 수영구 네.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다 보면 옹벽도 무너지고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 조금 전 말씀해주신 부분과 연관이 있겠지만 원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이번에는 기록적인 그 폭우가 시간당 86mm면 이걸 이제 80년 만에 한 번 겨우 올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를 우리가 그 100년 빈도나 80년 빈도에 한 번 오는 그런 폭우가 네. 갑자기 쏟아진 데다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210mm 정도 해운대 기장 쪽은 이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네. 당장 그 기록적인 것을 우리 부산이 감당을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올 기라는 것을 부산 시장이나 소위 말해서 각 구청장 이하 그 소방서나 지구대 같은 데가 인지를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지하철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하철 공단의 안일한 운영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리 조금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미리 좀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산사태가 사실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징후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징후는 좀 어떤 징후가 있는지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대피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최초의 산사태는 그 징후를 찾아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네. 배수로를 잘 그 유도하지 않으면 그 배수로가 어떤 그 옹벽이나 석축 또는 나가서 그 부실한 그 구조물을 거쳐서 물이 흐르면은 네. 그게 엄청난 산사태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이 재해 지역을 이미 그 확보해 놓고 있고 자료를 네. 우리가 그 연약 지반이냐 또는 그 비탈이 심한 곳에 우리 그 재해지구로 고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은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사태나 옹벽 붕괴되는 일도 이번 집중호우로 좀 많이 일어났는데 뭐 조치 사항이라든지 뭐 복구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미 발생을 했고 이 뒤에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집니까?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첫째 산사태는
그 경사가 25도 이상 되는 곳의 어떤 집안을 그 불경 토모하키에서 네네. 하다 안 돼서 그 행정 지역보다도 먼저 선제로 119 재난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소위 그 산악관 합동으로 어떤 그 이 재난 지역에 대한 이런 것을 사전에 집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게 되고 나면은 배수로 하고 옹백하고 구조물들의 어떤 그 크랙이 간 네. 상태, 지금 안전한지, 배가 나오지 않았는지, 또는 기초가 충분한지 이런 거가 부족하면은 그게 이제 집안에다가 세면 가루를 물하고 이어서 하는 그라고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 보강을 한다는 보강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어떤 비탈문에 그 보강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사태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를 이제 해가지고 네. 그 평가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의 긴급 단기 복구는 바로 소위 말해서 이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 중기 계획은 중기 이제 예산 편성에 미리 엮고 네. 최소한도 장기 계획은 국비나 시비, 구비를 합해서 영구적으로 해 와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재난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대한 별도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베가 네. 그 아베노믹스에 250조 엔을 신권을 발행할 때 네. 우리나라는 뭐 신권 발행해갖고 이런 걸 안 했지만은 250조 엔 중에 100조 엔을 국토 강화화에 썼습니다. 그건 뭐냐, 터널이나 비탈맨이나 학교에 이제 그 소위 말 지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는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을 100조 엔을 가 국토를 다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 중기, 중기, 장기 계획을 네, 세워서 그 안전 영향 평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또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 안타깝게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뭐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배수 설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대처들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원인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소위 천재지변 중에서도 그 뭐 180년 빈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들이나 거기에 대한 바로 그 비가 내리면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찾아서 바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제에 제일 그 열심히 하는 독일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옵니다. 이 재난지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CCTV가 분명히 있고 볼 수 있고 그걸 체크를 하면은 바로 그 지구대에다가 우리 3분이면 출동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앞에 있는 자막에 바로 구청에서 자막에다가 그 소위 출입 통제를 했어야 되고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양수기를 맡고 있는 양수팀은 최소한도 그 양수에 대해서 양수 양이 얼마 이상은 안 되니까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갖고 소방서는 대구경 양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갖고 미리 초기에 설치를 해서 그걸 냈다든지 이 통제만 누가 한 사람만 했더라도 네. 차에 그 사람들 연연하지 않고 빨리避난을 했더라면은 여기가 무슨 급류에 휘말리는 곳도 아니거든요. 예. 물이 그대로 차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避난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느 한쪽도 작동하지 않고 CCTV 달아놓고 안 본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네네. 이 구청장이나 이 지역의 그 최소한 1차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유족들의 뿐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바로 사과를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됩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그 세금을 걷어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 목표입니다. 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산에 대한 어떤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사고를 발생시킨 겁니다. 네. 특히 그 바로 옆에 부산역 지하가 또 지하철이 그 물이 넘어 들어갔거든요. 예, 잠겨져 역사 안까지. 그 잠겨 들어갈 때 시민들이 그 찍은 영상을 보면은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샌드백 하나 놓은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지하철이 물이 넘어서 마비가 되고 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지하철 공사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적자냐 흑자냐 지금 거기에 움직이는 그 기동차들도 전부 낡아서 위험하거든요. 네네. 이 국비를 제대로 부산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지금 재난에 대한 어떤 선포를 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이런 철회에 찬스인데도 네. 정치인 몇 사람만 목소리가 나오지 제대로 된 그 중앙에 재난 선포직으로 고시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만일에 이게 이대로 나간다면은 시장이 대형 시장으로서 과연 이게 걱정스러운 거죠. 실제로도 이 초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침수 위험 여부에 따라 등급별로 또 지하차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3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미 예.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좀 예의주시를 했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잠시 덧붙인다면요. 네네. 이 경찰에서 이번에 저 수사를 하게 될 때 예. 초랑천이 공사를 하고 있고 동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공사에 의해서 초랑천에 있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더 이 지역에 그 사고를 더 촉발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있고요. 예,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를 들어 동천 같은 데도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고 네. 공사가 제때 되지를 안 해서 공정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7, 8월은 그 공사를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가도를 내놓은 거를 하천 가운데 길을 내놓은 그거를 물막이를 하고 해놓은 거는 하천 단면 부족이거든요. 그렇죠. 7, 8월에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번에 두 번째 범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인재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좀 예. 차단을 했어야 한다. 시청에서 강행하더라도 네네. 관할 구청장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7, 8월은. 네. 구청장이 이당 저당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을 지키고 도시 방제를 제대로 하는 이런 행정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의 만조까지 겹치면서 정말 부산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는데 배수 설비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부산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저곳에서 물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이 부산의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간선 도로의 배수 시설은 U형 측구나 L형으로 배수를 이 도로면 그 우수를 이제 네. 흡수합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40년 빈도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뭐 80년 빈도니까 이거는 감당 불가능하지요. 40년 빈도니까 네. 50mm, 60mm만 봐도 침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 했느냐? 40년 전에 계획하고 50년 전에 계획한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그 단면도 확장을 해야 되고 네네. 이런 거를 이제 기존 시가지를 단면을 다 어떻게 못하니까 네. 선진국 같은 특히 그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데는 네. 이 간선도로 지하에 저류조라는 엄청난 지하철
그 통 크기의 그런 거를 200m, 300m 늘려가지고 이런 때 되면 물이 그대로 자동으로 그걸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러면 임시 그 포켓으로 이용을 하고 또 가뭄 때는 그거를 조갱수로 쓴다든지 또 개인 시민에게도 그 물을 다 줍니다. 네네네. 그럼 그 물을 공사하는 데도 쓰고 조갱수로 쓰고 지역의 전체적인데 그 물을 이제 그 가뭄 때는 그 물 저장고가 되는 거지. 네네네네. 그래서 그 간선도로만은 최소한도 지하철이 범람한다든지 이 간선도로의 교통량이나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은 그 안에 물 포켓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도 그 40mm에서 좀 더 새로운 걸 나와야 된다. 제가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 에펠탑이나 그 소위 그 문화에 심취된 게 아니고 세느강에 가면요. 그 세느강에 몇 년도에 대홍수가 왔다는 것을 콘크리트에 줄을 그어서 연도를 표시했는데 1680년도에 있단 말입니다. 17세기에 이미 기록적인 것을 그때부터 조상들이 물이 이때 이만큼 왔다, 이때 이만큼 왔다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역시 파리는 세계적이다. 예, 우리 부산이나 서울에 어디 가도 하천에 눈을 닦고 봐도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폭우나 침수가 발생했을 때 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예방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시민들이 그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거 외에 정말 그 도시 방제면 도시에 맞게, 농촌이면 농촌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행정기관이나 경찰이나 소방서하고 소위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언론에 또는 뭐 이래 알리고 또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재난이 오든 재난 종류에 관계없이 피난 지역은 정해져 있다. 그 지역에. 그 다음에 그 시에서는 어떤 지역에 대한 그 대학에 있는 기술 교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이 먼저 재난지구를 답사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지역민들한테. 그래서 지역민들이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재난신고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서울로 지금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특별재난지구에 어떤 지적을 받아서 소위 어떤 그 선포를 해주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 우리 부산의 그 만수 때는 단면이 지금 전부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라. 개인의 피해가 얼마가 났으니까 그 어떤 선포를 해서 좀 해주라 하는 이런 공조가 지금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랑 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차는 보험회사에서 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차를 그대로 버리고 차는 갓길이나 어느 한쪽에 뭐 있고 다른 차들이 엔진이 끌리고 자기 차가 엔진이 걸려도 그 차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를 포기하고 빨리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사태가 눈앞에 쏟아지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차를 버리고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나도 2차 사고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갓길에 대고 피난을 가야 되거든요. 차에서 내리서. 어떤 또는 그 차 전방에서 로맨 그 갓길에서 어떤 앞에 차가 다 타고 흰 옷을 같은 걸 벗어서 차를 돌리면서 속도를 떨이게 한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자기 목숨이 먼저 해결되고 나면 다음 시민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시장이 되고 자기가 구청장이 되고 자기가 경찰서장이 되는 기분으로 예방을 하는 이런 자세가 더 필요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때면 피해가 발생하는 부산 지역의 현 상황 그리고 대비책에 대해서 이 시간 짚어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